오늘 새벽 에릭센이 오덴세에서 열린 덴마크와 우크라이나의 친선 경기 65분에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2021년에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며 34살의 미드필더가 가슴을 움켜쥐는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의 목을 매게 했습니다. 6월 8일 새벽 네이처 에너지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피파 랭킹 20위와 32위 두 팀 간의 국제 친선 경기는 선선한 날씨 속에 수많은 관중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전광판은 덴마크가 2대1로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패트릭 도르구가 전반 13분에 선제골을 터뜨렸고 볼프스부르크의 요아킴 멜레가 전반 36분에 추가골을 더 넣으며 격차를 벌렸습니다. 지로나 소속의 미드필더 빅토르 치앙코우가 전반 종료 직전 우크라이나의 만회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베테랑 에릭센의 국가대표팀 통산 백신한 번째 출전이었습니다. 그는 선발 출전에 부드럽게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후반 중반으로 흘러갈 무렵 모두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든 끔찍한 시나리오가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시선은 우크라이나 페널티 박스 근처의 볼문전 상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어떤 충돌도 없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은 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미드필더는 1992 연생답지 않게 갑자기 멈춰서며 중심을 잃는 듯 보였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잡힌 중계 화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10번 에릭센이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1코도 차에 지나지 않아 볼프스부르크 소속의 이 미드필더는 잔디 위로 쓰러졌습니다. 중계방송 감독은 의료진과 선수의 프라이버시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즉시 카메라 앵글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의 관중석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원단의 함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불안감과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양팀의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는 의료진의 신속한 투입을 재촉하며 계속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심은 즉시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시켰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에릭센이 쓰러지자마자 덴마크와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의 경쟁을 뒤로하고 일제히 동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에릭센을 둘러싼 인간 장벽이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만큼의 공간은 비워둔 채였습니다. 선수들은 스크럼을 짜듯 서로의 팔을 단단히 맞잡아 견고한 방패를 만들었고 개인적인 순간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도록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이 보호 행동은 5년 전 코펜하겐에서 덴마크 대표팀이 보여주었던 영웅적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드로인을 준비하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는 즉시 고개를 돌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크리스티안이 쓰러지는 것을 본 순간 팀 전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곧바로 직감했다고 울컥하며 전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뇌리를 스쳤고 선수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친구이자 동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그 보호 장벽 내부에서는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생사의 사투가 긴박하게 벌어졌습니다. 양팀 의료진이 에릭센에게 접근해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에릭센의 안에 사불이 나는 VIP 관중석을 급히 떠나 잔디밭 바로 앞까지 달려 내려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스포츠 기자 앤드류 토도스는 이 모든 상황이 정신적으로 깊은 충격을 안겨준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관중석으로부터 강력한 소리의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팬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음으로 그의 이름 에릭센을 연호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에릭센이 의식을 차리고 이후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스스로 걸어서 경기장을 빠져나가자 사람들의 모든 걱정은 어느 정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는 즉시 취소되었고 에릭센은 아내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오덴세 대학병원으로 곧장 이송되었습니다. 덴마크 축구협회는 현재 에릭센이 의식을 찾은 상태이며 오늘 중으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덴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정확히 5년 전 전 세계 축구를 뒤흔들었던 끔찍한 악몽을 즉각 소환했습니다. 그것은 2021년 6월의 어느 오후 수도 코펜하겐의 파르켄 스타디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덴마크 대표팀은 유로 2020 조별리그에서 핀란드와 맞붙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딜레이니가 드로인을 던진 후 에릭센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무려 5분 동안이나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전 국가대표 공격수 게리 리네커는 방송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그것이 자신의 선수 시절과 축구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슬픔과 압박감을 느꼈던 순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대표팀의 수석 의사인 모르텐 보에세는 그라운드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의료진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에릭센에게 접근했을 때 처음에 누워있던 에릭센이 숨을 쉬고 있었고 맥박도 정상이었지만 상황이 급변하며 심장이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은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했고 다행히 크리스티안을 사선에서 극적으로 살려냈습니다. 그 기적 같은 회생은 덴마크가 훗날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유로 동화를 쓰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료진은 그의 가슴에 삽입형 제세동기인 ICD 장치를 이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장치는 심장 리듬을 모니터링하다가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하면 즉시 전기 충격을 가해 정상 리듬으로 되돌려줌으로써 급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새벽 발생한 사고에서 이 ICD 제세동기는 실제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습니다. 응급처치는 10분 동안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르텐 보에센 박사가 계속해서 이번 상황의 총책임을 맡아 처리했습니다. 그가 전한 업데이트 소식은 가족들과 수백만 팬들에게 큰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안의 상태가 현재 안정적이며 제세동기 장치가 설계된 기능대로 정확하게 작동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에릭센은 아주 잠깐 동안만 의식을 잃었을 뿐 이후 빠르게 깨어났습니다. 의료진은 잔디 위에서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누기도 했습니다. 2021년의 사고와 비교해 가장 긍정적인 차이점은 10분간의 응급처치 끝에 에릭센이 스스로의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느리지만 힘찬 걸음으로 터치라인 밖에서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이동했습니다. 아내의 호의를 받으며 이 덴마크 미드필더는 의사를 통해 팀원들에게 자신은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에릭센이 심장마비라는 대형 악몽을 겪은 후에도 프로 선수 생활을 이어간 것은 현대 스포츠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유로대회 사건 이후 삽입형 제세동기 장치를 몸에 장착한 선수의 출전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탈리아 의료 규정 때문에 인테르 밀란은 2021년 연말에 그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센은 강철 같은 의지로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정팀 오덴세 볼클럽의 훈련장을 빌려 체력을 단련한 뒤 아약스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가 감각을 조율하며 복귀를 타진했습니다. 2022년 1월 브렌트포드 구단이 그에게 단기 계약을 제시하며 프리미어리그 복귀의 길이 열렸습니다. 꿀벌 군단에서 보낸 반 시즌 동안 에릭센은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여름 그는 마침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3년 동안 이 덴마크 미드필더는 107경기에 출전해 8골과 19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붉은 악마가 카라바오컵과 FA컵을 들어 올리고 유로파리그에서 한 차례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후 2025년 여름 그는 독일의 볼프스부르크로 둥지를 옮겨 2027년 6월까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이 34살의 스타는 지난 시즌 동안 건강상의 문제 없이 34경기에 출전해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완벽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2022년 후 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에릭센은 그라운드 복귀에 대해 스스로 어떤 위험도 느끼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ICD 장치가 그에게 안정감을 주며 언제든 즉각 보호해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기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고 규율 있는 훈련 덕분에 오히려 체력이 더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엄청난 응원 물결이 일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은 공식 계정을 통해 친정팀 미드필더에게 짧지만 진심 어린 쾌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 소속팀 역시 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병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덴마크 축구협회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데니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의 한 계정은 크리스티안이 스스로 걸어서 경기장을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 가장 안도감을 주는 장면이었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투지 넘치는 전사이지만 어쩌면 그의 몸이 이제 이 자랑스러운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드펜이라는 또 다른 계정은 에릭센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뉴스를 보았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며 2021년에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얻은 소중한 우승 트로피들과 함께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라며 늘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대표팀의 브리안 리메르 감독 역시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티안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독은 팀 전체와 코칭 스태프 그리고 팬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단결하여 서로에게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충격적인 사건은 2026년 6월 8일 새벽 월드컵 본선 개막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사실 덴마크와 우크라이나 모두 이번 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제 본선 진출권을 따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덴마크는 험난한 예선 여정을 거치며 스코틀랜드에 패해 직행 티켓을 놓쳤고 이어 플레이오프에서 체코의 승부차기 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덴세에서 열린 이번 친선 경기는 에릭센의 A매치 백신 경기 이상 출전을 기념하고 국가대표팀을 향한 그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날은 그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와 침묵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2021년 유러피언 챔피언십 준결승 신화 이후 덴마크 축구는 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들은 2022년 월드컵 조별리그 조기 탈락에 이어 2026년 본선 진출 실패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에릭센의 이번 부상은 마치 자랑스러웠던 바이킹 군단 세대의 종말을 고하는 씁쓸한 마침표처럼 다가옵니다. 두 번이나 생사의 갈림길을 레민트에 넘나든 지금 축구화를 벗고 공식적으로 은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가 가족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가장 큰 화두입니다. 많은 데미지를 입은 육체로 최고 수준의 압박감이 공존하는 무대에서 뛰는 것은 분명 무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전설의 자리가 가장 고귀하게 빛날 것입니다. 팬들은 날카로운 시야로 상대 수비를 찢어발기던 클래식하고 화려한 플레이 스타일의 미드필더 그리고 운명을 극복해낸 그의 강인한 의지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